27일 오전 11시 30분 브래드 셔먼 의원이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법안 HR 1369 상정을 위한 코리아 피스 액션 기자회견이 국회의사당 연마당에서 열리는 시각 길 건너편 국회 도서관 건물 잔디밭에는 원코리아 네트워크와 한미동맹재단 USA에서 주관하는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오는 8월부터 미 중서부 지역의 여행 계획들은 일리노이, 미주리, 켄터키로 향하는 항공편 선택폭이 넓어지게 됐습니다. 연방교통부가 26일 단일 통로 여객기 내 장애인용 화장실 의무 설치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선천적으로 자궁이나 질 등 생식기가 미숙하거나 아예 없는 질환을 가진 한 여성이 자궁 이식 수술 후 임신에 성공해 지난 5월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Welcome back to WinTV News Today. 첫 번째 소식입니다. This morning, a press conference for the introduction of Act HR 1369 was held in the courtyard next to the National Assembly building in Washington, D.C. All while a counter-rally took place across the street opposing the bill. 27일 오전 11시 30분 브래드 셔먼 의원이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법안 HR 1369 상정을 위한 코리아 피스 액션 기자회견이 국회의사당 연마당에서 열리는 시각에 길 건너편 국회 도서관 건물 잔디밭에는 원코리아 네트워크와 한미동맹재단 USA에서 주관하는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원코리아 네트워크 헨리송 워싱턴 지부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한반도 평화법안의 허상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전달했고 오늘은 한반도 평화법 지지 기자회견이 열린다고 해 우리는 건너편에서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며 마치 평화법안이 한반도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영원한 평화를 줄 것 같이 사람들, 특히 의원들을 호도해 법안에 서명하도록 하고 있다며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었습니다. 가짜 평화를 통과시키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다행히도 이번 의회에서는 이게 통과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만 그래도 이게 그 법안보다 더 큰 이 평화협정, End of War Declaration, Peace Treaty를 추진하는 그런 세력들이 절대 포기를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오늘 이렇게 나와서 집회를 하는 거죠. 월남전 참전 워싱턴 국가유공자회 조창석 회장은 김정은이 있는 한 평화는 없는 것을 잘 알기에 반대 집회에 참여했다고 전했습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되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고 또 우리가 나아가서는 정말 어느 나라든지 우리가 알려서 우리나라 국익을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반도 평화법안 찬성 기자회견에는 크리스티난 위민크로스 DMZ 창설자 및 사무총장이 사회를 받고 바바랄리 주디추 연방하원의원이 지지 순서 후에 딜리아 라마레즈 일리노이주 연방하원의원이 본인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녀는 지난 3월 1일 HR 1369 법안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Stop fake peace. Stop fake peace. Support real peace. Support real peace. Stop fake peace. Stop fake peace. Say no to HR 1369. Say no HR 1369. O'Hare International Airport has announced that, partnering with Contour Airlines, they will be expanding daily flights to smaller airports in the Midwest. This includes airports in Missouri and Kentucky, and is made possible through essential air service. 오는 8월부터 미 중서부 지역의 여행객들은 일리노이, 미주리, 켄터키로 향하는 항공편 선택폭이 넓어지게 됐습니다. 테네시주 소재의 컨투어 항공사가 오메론, 미주리 그리고 켄터키의 오웬스보로 지역으로 일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시카고 항공국 국장인 제이미 일리는 이러한 새롭고 빈도 높은 서비스로 인해 일리노이, 북부 미주리 그리고 서부 켄터키 지역의 수만 명의 거주민들에게 전 세계로 빠른 연결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도시로 향하는 항공편은 주간 12회 운행되며 일주일에 5일은 하루에 2차례 운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계획은 연방정부의 핵심 항공 서비스 프로그램의 일부로 엑스트라 서비스로는 이익을 내기 어려운 소규모 지역 커뮤니티들을 위한 항공편 이용 기회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컨투어 항공사의 추가로 인해 오헤어 공항의 핵심 항공 서비스로 연결되는 도시 수가 14개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Airlines will now be required to make
bathrooms on their planes more accessible for the disabled. The new rule announced on Wednesday requires airlines to make lavatories large enough to allow a passenger and attendant to maneuver within the aircraft's lavatory. 연방교통부가 26일 단일 통로 여객기 내 장애인용 화장실 의무 설치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오늘날 수백만 명의 휠체어 이용자는 비행기 탑승 전 화장실을 가거나 아예 항공 여행을 피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장애인도 편하고 품위 있게 기내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2016년부터 보잉 737과 에어버스 A320 등 125석 이상의 좌석을 갖춘 신규 여객기는 장애인 승객과 보호자가 이동할 만큼의 넉넉한 규모의 화장실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장애인 이용 편의를 위한 별도의 손잡이도 갖춰야 합니다. 미국 내 지역 노선 중 하루 수백 번씩 운항하는 소형 항공기는 이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미국은 이중 통로 항공기의 경우에는 이전부터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해 왔었습니다. 미국 상위군인회는 1986년 규정을 넘은 대단한 승리이며 장애인들이 새 규정으로 항공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고 반겼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In a groundbreaking medical achievement, the University of Alabama announced the successful delivery of a healthy baby by the recipient of its first uterus transplant. While this is a major breakthrough, experts emphasize that uterine transplantation is still an experimental procedure. 26일 CBS에 따르면 마이어 로키탄스키 쿠스터하우저 증후군을 진단받은 여성 멜러리가 자궁 이식 수술 후 임신에 성공해 지난 5월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이 증후군은 선천적으로 자궁, 질 등 생식기가 미숙하거나 아예 없는 질환으로 여성 4,500명 중 1명꼴로 앓고 있습니다. 멜러리는 대리모로 얻은 첫째 딸에 이어 둘째도 갖고 싶다는 생각에 자궁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자궁 이식 수술을 통해 아이를 낳기까지 길게는 2에서 5년이 걸립니다. 이식 거부 반응을 막기 위해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고 수술 수개월 뒤에야 체외 수정한 배아를 자궁에 이식받았습니다. 출산 후엔 아이를 추가로 원하는 게 아니면 자궁을 다시 적출해야 합니다. 이런 어려운 과정을 감수한 멜러리는 버밍햄 엘라베마대 프로그램을 통해 18개월의 대장정을 거친 후 등남한 것입니다. 아들을 품에 안은 멜러리는 힘든 일도 많았지만 지금이 임신할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고 이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행운인지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받아들였고 결국 성공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Illinois Governor J.B. Pritzker signed into legislation today a bill designed to help rid the state of Illinois of homelessness completely. It is estimated that there are currently over 120,000 unhoused people in the state. 일리노이 주지사 J.B. 프리츠커가 26일 일리노이주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2021년에 프리츠커가 서명한 행정명령을 법률로 제정한 것으로 일리노이 노숙자 인터 에이전시 태스크포스와 노숙 커뮤니티 자문위원회 등을 종합해 노숙자를 없애는 대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카고 노숙 문제를 위한 연합은 2022년에 일리노이주 내에서만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노숙을 경험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매일 약 4,500명의 사람들이 주 저녁에서 숙소 없이 무숙자로 지내고 있으며 주택 서비스를 받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기간은 무려 802일로 나타났습니다. 프리츠커는 연설에서 주정부의 노숙 서비스 예산이 작년보다 8,530만 달러 증가한 3억 5천만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노숙자 문제 해결은 오래전부터 일리노이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능했지만 정치적 경제적 의지가 결합되지 않아 해결되지 않고 있었다며 그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향후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Jerome Powell, the Federal Reserve Chairman, provided ambiguous answers to the questions raised about interest rate hikes in the coming months during a recent press conference, stating simply, it could increase or it could remain unchanged.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서 이제는 오는 9월 및 11월 기준금리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제롬 파울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모호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9월에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냐는 물음에 인상할 수도 있고 동결할 수도 있다며 그렇다고 한 번은 동결하고 다음 한 번은 인상하는 형태로 간다는 의미도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필요하다면 추가 긴축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기준금리는 회의 때마다 경제 지표에 따라 결정될 것이란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3%로 목표치인 2%에 근접했지만 6월 근원 CPI 상승률은 4.8%로 목표치보다 2배 넘게 높았습니다.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 경로와 경기 침체 여부에 대해 확답을 주지 않았지만 시장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월가의 골드만삭스는 신중한 속도의 긴축 기조에서 9월에는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웰스파고는 파월 의장이 데이터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지만 근원 인플레도 둔화하고 있어 추가 긴축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투자자들이 연준의 포커페이스를 알아차릴 수 있다는 기사를 통해 연준은 투자자들이 금리 인상이 끝났다고 생각하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and I will see you here next time on WinTV News Today.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